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3주 연속 하락인데요. 일간 지지율을 보면 26일 현재 50.0%까지 떨어졌습니다. 주간 지지율을 보면 9월 넷째째 지지율이 52%를 기록했는데요. 지난주보다도 더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일간으로 보면 9월 26일 현재 50.0%입니다. 추락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다음 주면 50%가 깨질 걸로 봅니다. 10월 첫째 주 조사에서는 50%가 깨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왜 떨어지느냐? 첫 번째는 미 관세 협상의 난항입니다. 관세 협상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관세 협상. 사실 빨리빨리 서둘러도, 아무리 서둘러도 지나치지 않은, 빨리 서둘러야만 하는 그런 관세 협상이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EU도 일본도 모두 관세 협상을 끝냈고, 자동차 관세의 경우 8월 1일로 소급해서 15%를 물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25%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의약품에 대해서도 10월 1일자로 관세 100%가 부과됩니다. 유예됐던 반도체에 대해서도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트럼프는 말이죠, 전자제품의 경우에도 반도체가 들어가는 개수, 칩의 개수를 가지고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내놨습니다. 관세 협상이 빨리 되지 않으면 의약품이고 반도체고 철강이고 자동차고 그야말로 우리 기업이 고사 위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관세 협상이 전혀 되지 않는 것, 그리고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하락의 이유일 겁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유엔 총회에 가서 이재명이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들입니다. 이재명은 말이죠, 도대체가 유엔에 왜 갔나?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이재명이가 연설할 때 연설장이 텅 비었습니다. 텅 비었습니다. 우리 외교에 정말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설 내용도 정말 경악스럽고 전혀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유지정의 의심만 불러일으켰습니다. 더군다나 트럼프가 주최한 리셉션에 참석하지도 못하고, 또 김의경은 멜라니아가 주최한 리셉션에 나타나지 못하는 등 정말로 이래도 되나? 라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못 만난 거든 안 만난 거든 간에 우리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바지가랑이 밑이라도 기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바지가랑이 밑을 기어가고 싶었으나 그런 기회조차 포착하지 못한 것인지, 그렇다면 정말로 이거는 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지금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재명이 국내에서 보이고 있는 그야말로 한심스러운 모습들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민주당을 이용만 하고 민주당의 과실을 따먹을 뿐, 민주당이 하고 있는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전혀 그것을 통제하거나 내지는 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당하고 그리고 행정부하고 서로 조율해서 어떤 법안을 만들고 어떤 정책을 입안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추미애가 억지스럽게 불러낸다는 것을 지금 정청래조차도 사실은 여기 끌려가면서 박수치고 있고, 그런데 이재명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동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어를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혀 지금 사법부에 대한 탄압과 압박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속으로 즐기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재명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지지율은 말이죠. 먼저 부울경에서 크게 추락하고요. 서울 충청에서도 낙폭이 컸습니다. 70대 이상에서 특히 낙폭이 컸는데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9월 4주차 주간 집계를 해봤더니 지난주에 비해서 주간으로는 이재명 지지율이 52%가 나왔고 일간으로는 26일 현재 50.0%까지 떨어졌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산, 울산, 경남에서 4.5%가 떨어지고 서울에서도 3.7%가 떨어졌습니다. 대전, 세종, 충청에서도 2.8%가 떨어졌습니다. 하락폭이 크죠. 성별로도 여성에서 3.0%가 떨어졌고요. 70대 이상에서 8.2%가 떨어졌고 이와 같이 핵심 지지층에서도 또 70대 이상에서도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40대도 떨어져서 이재명을 떠받치던 40대에서 균열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3.3%, 국민의힘이 38.3%인데요. 5% 차이인데 많이 따라 붙었다고 봐야 됩니다. 민주당은 말이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또 탄핵을 시사한다. 그리고 시사하고 있고 검찰청 폐지, 이거 검찰청 폐지법 밀어붙였고 방통위법 밀어붙였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물론 이재명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재명은 스스로 때문에 떨어진 것도 있고 첫 번째가 관세 협상을 못하고 있는 거, 또 유엔에 가서 정말로 죽쓰고 창피한 모습을 보인 거, 또 하나는 민주당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검찰청법 폐지, 방통위법 폐지와 같은 악법을 갖다가 마구 찍어내고 있는 거, 이것 때문에도 떨어진 거고, 또 하나 사법부를 갖다가 압박하고 조희대 청문회를 하겠다고 대법원장을 부르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도 떨어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말이죠. 이재명의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재명의 국정 수행이 몇 달도 되지 않아서 국민들로부터 낙제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건 근데 국가의 불행입니다.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그야말로 외교를 망치고 그리고 내치를 망치는 것은 이건 국가 불행입니다. 만약에 이 지지율이 말이죠. 이거 뭐 화재까지 반영을 했다면, 이번에 화재 국가정보자원관리실 여기 화재까지 반영을 했다면 아마 45%까지 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 직전, 그러니까 26일 것까지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이 화재가 반영이 안 된 겁니다. 만약 국자원 화재가 반영돼서 이번에 조사를 한다면 아마 오늘자 조사, 그러니까 매일 조사를 하거든요.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40% 중반까지 폭락했을 것으로 보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재명 지지율 날개가 없습니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지율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금 어제 장동혁 당대표는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정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신업 TV에 대해서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